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결혼한 지 12년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 박민수와는 대학 동창으로 만나 연애 5년 만에 결혼했고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아이가 어려서부터 줄곧 전업주부로 지내왔습니다. 시댁은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한 중산층 가정이었고, 시어머니께서는 늘 자신의 아들이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여자와 결혼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순 씨는 올해 67이신데 젊을 때부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품위를 중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사시면서도 늘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셨죠.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저에게는 차가우셨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 뭔가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3월 초였습니다. 아들 생일상을 차리러 시어머니 댁에 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전화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려고 거실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왔구나. 그런데 선영아, 너 오늘 뭔가 다른 것 같다. 이상했습니다. 제가 평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며 뭔가 탐색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희 집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오셨는데 제가 화장실에 있는 사이 혼자서 안방을 둘러보고 계시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시어머니께서 제 화장대 앞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뭘 보고 계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화장품이 예쁘다 싶어서.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전혀 예쁘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는 4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희 아들 준호를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준호랑 영화 보러 갈 테니까 오늘은 엄마 없이 할머니랑 놀자. 평소에 손주를 그리 챙기지 않으셨던 분이 갑자기 그러시니까 이상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아들이 돌아와서 한 말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자꾸 엄마 이야기만 물어봤어. 엄마가 요즘 뭐 하냐? 누구랑 만나냐? 외출할 때 어디 가냐? 그런 거. 왜 시어머니께서 제 사생활을 캐묻으셨을까요? 저는 평범한 주부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인데 말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5월 초였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가족들이 시댁에 모이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만 30분 일찍 오라고 하셨습니다. 선영아, 다른 가족들 오기 전에 할머니랑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먼저 와라.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어서 남편과 아들보다 먼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열어주신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치 원수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으시면서 제게도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검은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옆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류 뭉치가 있었거든요. 선영아, 이게 뭔지 알겠니? 시어머니께서 그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점이라는 것을. 서류를 받아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쳐보니 개인정보 이용 내역 조회서라고 적혀 있었고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장을 넘기면서 점점 충격이 커졌습니다.
제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비 내역, 심지어 인터넷 쇼핑몰 구매 기록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팔짱을 끼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뭐긴 뭐야. 네가 한 짓들이지. 제가 한 짓이라뇨? 저는 아무것도. 그래,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시어머니께서 검은 봉투를 열어서 안에 있던 것들을 꺼내셨습니다. 명품 브랜드 쇼핑백, 고급 화장품,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수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거 다 네가 산 거 아니야? 구찌 가방 280만 원, 샤넬 화장품 세트 150만 원, 디올 향수 12만 원. 도대체 전업주부가 어디서 이런 돈을 구해서 이런 걸 사는 거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제가 산 게 아니었거든요. 구찌 가방 같은 건 제가 꿈도 꿀 수 없는 가격이었고, 샤넬 화장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런 걸 산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없다고? 그럼 이 영수증들은 뭐야? 여기 다 내 카드 번호 끝자리가 적혀 있는데,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정말 제 카드 번호 끝 네 자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물건들을 산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저는. 선영아, 그만해.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 뭘 더 변명하려고 그래? 너 혹시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갑자기 웬 다른 남자 얘기가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봐라. 전업주부가 이런 고급 물건들을 사려면 누군가가 돈을 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민수가 주는 용돈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거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다른 남자 같은 거 절대 없어요. 그리고 이 물건들도 제가 산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샀다는 거야? 혹시 훔쳤다는 뜻이야?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제 카드를 도용한 게 아닐까요? 시어머니께서 차가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카드 도용? 선영아,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 카드 도용이면 은행에서 연락이 왔을 거고 너도 진작에 알았을 텐데.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카드가 도용되었다면 저도 모를 리 없었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머니,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직접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 것도 없어. 이미 내가 다 조사했거든. 이 구매 내역들 전부 네가 집 근처 백화점에서 직접 결제한 거야. CCTV까지 확인했어. CCTV까지 확인하셨다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CCTV 영상 저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지. 하지만 보나마나 내 얼굴이 나올 텐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곳에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얼굴이 나온다는 걸까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도착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엄마, 준호가 뛰어들어오면서 밝게 인사했는데 거실의 냉랭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남편이 상황을 파악하려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민수야, 내 와이프가 한 일 좀 봐라. 그리고는 그 서류들과 영수증들을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이게 뭐야? 내 와이프가 우리 몰래 명품을 사대며 돈을 쓰고 있었어. 그것도 아마 다른 남자 때문일 거야.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지만 남편은 이미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이거 정말 네가 산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나는 정말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불안해하며 물었지만 어른들은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네가 선택해야 해. 이런 아내와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시어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물건들을 산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함정. 선영아, 그런 핑계는 그만해.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뭘 더 어쩌겠다는 거야? 거실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는데 발신자가 알 수 없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신발장을 확인해 보세요. 그 문자를 본 순간 저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몸이 굳었습니다. 신발장을 확인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누가 이런 문자를 보낸 걸까요? 선영아, 너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잖아.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그 문자를 보여줄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의문의 문자까지 받았다고 하면 더 이상해 보일 테니까요. 아,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차갑게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지럽긴. 자기가 한 짓이 들켜서 그런 거지. 민수야, 오늘 당장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해. 이런 여자와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엄마, 일단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더 해? 증거가 이렇게 분명한데. 선영아, 너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해. 우리 민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어머니, 그리고 준호까지 생각해봐.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명품을 사고 다녔다는 소문이 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겠어. 바람을 피웠다는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결혼한 후 12년 동안 한 번도 남편을 배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정말로 억울해요. 억울하면 증명해봐.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말이야.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우리 집 신발장에 뭔가 있다는 건 아닐까요? 그 의문의 문자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어머니, 저희 집에 가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저는 정말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가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더니 결국 우리 집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신발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신발장이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다르게 보였어요. 신발들을 하나씩 빼내면서 구석구석 살펴봤는데 맨 안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가 신발 뒤쪽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손으로 꺼내보니 그 안에 USB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뭘 찾았어? 남편이 다가와서 물었고 시어머니도 관심 있다는 듯 가까이 오셨습니다. USB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누가 여기에 이런 걸.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걸 봤습니다. 뭔가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거 별거 아닐 거야. 그냥 버려.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그 USB를 버리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확인해 봐야 해요. 혹시 이게 이 모든 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컴퓨터를 켜서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는데 폴더명들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영 쇼핑몰 주문, 선영 카드 복사본, 선영 신분증사본, 백화점 출입증 제작. 이게 뭐야? 남편이 첫 번째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제 명의로 된 쇼핑몰 주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구찌, 샤넬, 디올.
시어머니께서 보여주셨던 그 명품들의 주문서였어요. 두 번째 폴더를 열어보니 제 신용카드 앞뒤 사진이 있었고, 세 번째 폴더에는 제 신분증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폴더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백화점 VIP 고객용 출입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입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보는 순간 저희는 모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 얼굴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포토샵으로 합성한 것처럼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이게 진짜야? 가짜야? 남편이 출입증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가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출입증을 만든 적도 없고 이 사진도 어디서 찍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분명히 선영이가 자기가 한 일을 숨기려고 만든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상해요. 왜 우리 집 신발장에 이런 USB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저한테 신발장을 확인하라는 문자를 보낸 걸까요? 무슨 문자?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그 문자를 보여줬어요. 아까 할머니 댁에서 갑자기 이런 문자가 왔어요. 신발장을 확인해 보세요라고. 남편이 문자 발신 번호를 확인해 봤지만 알 수 없음으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선영이를 도와주려는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바로 그때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번호였어요. 내일 오후 3시 서초동 스타벅스 2층에 오세요.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여보, 내일 그 사람을 만나봐야겠어요. 뭔가 큰 음모가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할 수도 있어. 혼자 가면 안 돼. 그럼 같이 가요.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표정이셨습니다. 그런 수상한 사람 만나면 안 돼. 분명히 사기꾼일 거야. 어머니, 지금 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잖아요.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으면 해봐야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내일 만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저와 남편은 서초동 스타벅스에 도착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손님들이 제법 많았는데 구석진 자리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그분이 손을 흔들었어요. 선영 씨 맞죠? 여기 앉으세요. 누구세요? 어떻게 저를 아시는 거예요?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이미숙이라고 해요. 박정순 씨. 옛날 친구였죠. 시어머니의 친구라고요?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정순이가 선영 씨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당하고 계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숙 씨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정순이가 어떻게 선영 씨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다 기록해놨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제 신분증을 복사하고 카드 정보를 빼내고 심지어 제 얼굴 사진을 합성해서 가짜 출입증을 만들었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정순이는 처음부터 선영 씨를 쫓아내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까지 미워하실 이유가. 이미숙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 씨, 정순이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아세요? 바로 돈 때문이에요. 돈이요? 정순이 남편, 그러니까 선영 씨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그 유언장에는 며느리에게도 상당한 유산을 남긴다는 내용이 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 유언장이 있었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당연히 몰랐을 거예요. 정순이가 숨겨왔으니까. 시아버지는 선영 씨를 무척 좋아하셨거든요. 착하고 성실한 며느리라고 항상 칭찬하셨어요. 이미숙 씨가 파일에서 복사본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 유언장 사본이에요. 강남 아파트의 3분의 1을 며느리 선영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유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정순이는 그 아파트를 혼자 차지하고 싶었어요. 아파트 값이 지금 15억 정도 되거든요. 3분의 1이면 5억이에요. 그래서 저를 쫓아내려고 이런 짓을 한 거군요. 맞아요. 선영 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만들어서 이혼하게 만들고, 그러면 유산 상속 자격도 박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남편이 주먹을 꽉 쥐고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도대체 어디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이미숙 씨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순이는 선영 씨 명의로 가짜 쇼핑을 하기 위해 몇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먼저 선영 씨가 화장실 가는 사이에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사진을 찍어두고 나중에 복제 카드를 만들었어요. 복제 카드요? 네.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카드 정보만 있으면 똑같은 카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영 씨가 모르는 사이에 그 카드로 명품을 구매한 거예요. 그럼 백화점 CCTV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순이가 선영 씨 사진을 가지고 가서 VIP 고객증을 위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영 씨와 비슷한 체형의 사람을 고용해서 그 가짜 신분증으로 쇼핑을 하게 한 거죠. 모자랑 마스크를 쓰고 가면 CCTV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워요.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까지 미워하셨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숙 씨는 어떻게 이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사실 정순이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었거든요. 저는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어요. 정순이는 며느리 뒷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조사해보니까 선영 씨는 정말 모범적인 주부셨어요. 그래서 거절했죠. 그랬군요. 그런데 정순이가 혼자서 이런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숙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에 정순이가 복제 카드를 만드는 업체에 전화하는 녹음 파일도 있어요. 그리고 가짜 신분증 제작을 의뢰하는 내용도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진이랑 정보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혹시 불법적인 용도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깜짝 선물 준비하려고 그래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 증거들을 가지고 시어머니와 대화해보세요. 아마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죠. 법적 절차요? 신용카드 사기, 신분증 위조, 명예훼손. 여러 가지 죄목이 있어요.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니까 일단 대화로 풀어보세요. 그날 저녁, 저희는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말이에요. 이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12년 동안 저를 며느리로 생각해 주셨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저를 이렇게 미워하고 계셨다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께서 평소와 다름없이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왔구나. 무슨 일이야? 얼굴이 다 굳어가지고.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이미숙 씨가 준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일들이에요. 모든 게 다 들통났어요. 시어머니께서 파일을 열어보시더니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를 왜 이렇게까지 미워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가짜야. 누군가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조작한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올까요?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어보니 경찰관 두 분이 서 계셨어요. 박정순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신용카드 사기 및 신분증 위조 혐의로 조사받으실 분이 계신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숙 씨가 미리 신고를 해두신 건가요? 경찰관들이 거실로 들어오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익명의 제보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박정순 씨가 며느리 명의로 신용카드를 위조해서 불법으로 물건을 구매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단 조사를 위해서 서에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저희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테이블 위에 파일을 보여드리니 경찰관이 내용을 훑어보시더군요. 이거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네요. 녹음 파일도 있고, 이걸 누가 조사한 거죠? 이미숙이라는 사설 탐정이 도와주셨어요. 아, 이미숙 씨 말이죠. 그분이 저희한테 신고하신 분이에요. 아주 상세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수사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선영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하다니. 처음으로 시어머니께서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파트 때문이었어. 15억이나 되는 아파트를 나눠줘야 한다는 게 너무 아까웠어. 그래서 너를 쫓아내면 내가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축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하신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선영이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셨으니까요. 나도 알지만 5억이 너무 큰 돈이었어. 나이 들어서 혼자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려 하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경찰관님, 잠깐만요. 가족끼리 대화할 시간을 좀 주세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처벌보다는 해결이 우선이잖아요. 경찰관들이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정말 미안하다. 12년 동안 네가 얼마나 착한 며느리였는데 내가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이런 짓을 했어. 어머니, 그리고 민수야, 내 아버지 유언장 이야기해야겠다.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오셨어요. 이게 진짜 유언장이야. 지금까지 숨겨뒀었어.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로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이미숙 씨가 말씀하신 것과 똑같았어요. 강남 아파트의 3분의 1을 며느리 선영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아버지께서 정말 이렇게 써주셨구나. 남편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선영이를 무척 아꼈어. 저런 며느리 만나기 어렵다고 항상 말씀하셨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니. 어머니, 저는 그 아파트 필요 없어요. 저희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어머니께서 편하게 사세요.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이야? 5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포기한다는 거야? 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앞으로는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손주 준호도 더 많이 챙겨주시고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선영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했는데도 용서해 주다니. 어머니, 이제 경찰관님께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가서 자수할게.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지. 하지만 저는 그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자수는 하지 마세요. 대신 이미숙 씨한테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안 하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결국 경찰관들과의 대화를 통해 고소장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모든 걸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계시니 법적 처벌보다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선영아, 내일부터 반찬 좀 해다 드릴까?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그동안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못했어. 이제부터라도 잘해야지.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준호도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좋아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진짜 친해진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준호 많이 사랑할게. 그런데 그때 상상도 못한 사람이 손을 들어 증언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친언니인 박정희 이모였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내일 꼭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선영아, 내일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정순이 일로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일까요? 설마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의 언니인 박정희 이모를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으니 이모께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선영아, 어제 정순이한테서 연락받았어. 내한테 정말 큰일 할 뻔했다면서 울면서 전화하더라고. 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사실 내가 이모로서 미안한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모께서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네가 결혼하고 나서 정순이가 내한테 하는 말들을 적어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시어머니가 며느리 흉보는 거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 수첩을 펼쳐보니 시어머니께서 저에 대해 하신 말씀들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어요. 2015년 3월 선영이 화장품이 너무 비싸 보인다. 2017년 8월 선영이가 혼자 백화점에 간다고 한다. 수상하다. 2020년 11월 선영이 옷차림이 예뻐졌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러나. 이모, 이걸 왜 적어두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정순이가 며느리 걱정하는구나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더라고. 마치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정순이한테 말했지. 며느리를 너무 의심하지 마라. 선영이는 착한 애다라고. 그런데 정순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어요? 언니는 몰라. 선영이는 겉으로만 착해 보이는 거야.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라고 하더라고. 이모께서 수첩의 마지막 장을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는 아예 이상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티가 났어. 선영이 증거를 잡아야 한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 그때 이모께서 말리지 못하셨나요? 말렸지. 하지만 정순이는 내 말을 안 들었어. 오히려 언니는 왜 남의 편만 드냐고 화내더라고. 이모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선영아, 이모가 미안해. 진작에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설마 정순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괜찮아요, 이모. 이제 다 해결됐어요. 정말 다행이야. 어제 정순이가 전화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 평생 후회하며 살겠다고 울면서 말이야. 그날 저녁 저희 집에 시어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반찬을 들고 오셨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선영아, 이거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만들어 왔어. 어머니, 고마워요. 시어머니께서 주방에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내가 정말 미안해. 12년 동안 너를 의심하고 차갑게 대했는데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내가 꼭 해야 할 말이야. 네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인지 이제야 알겠어. 우리 민수도 잘 챙기고 준호도 잘 키우고 정말 고마워. 그때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맛있는 반찬 해다 드리려고 왔지. 와, 정말요? 할머니, 요리 맛있는데. 준호가 할머니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니 정말 따뜻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주시고, 때때로 반찬도 해다 주시고, 준호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누구보다 먼저 챙겨주세요. 몇 달 후, 시어머니께서 정식으로 유산 상속 절차를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선영아, 내 시아버지 유언대로 해야지. 그게 맞는 거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거절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저희는 지금도 충분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일단 법적으로는 유산을 상속받되 실제로는 내가 계속 살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때 너희가 가지는 거야. 결국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이 저희 가족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선영아, 내일 날씨가 쌀쌀하다던데 민수 내복 입혔어. 네, 어머니. 챙겨드렸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제일 잘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올해 43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큰 시련을 겪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실수를 하고 상처를 줘도 결국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묘하게 꾸며진 거짓말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합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들도 모두 행복해해요. 어제는 시어머니께서 손주랑 놀아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저와 남편에게 오랜만에 데이트라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켜야 할 건 이 소중한 가족의 행복이에요. 앞으로는 더 이상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족 간에 오해가 생기시거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대화로 풀어보세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